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국내 맥주업계의 양강구도라 할 수 있는 오비맥주와 하이틀진로가 그 위상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통 공룡이라고 하죠. 신세계와 롯데가 주류 사업에 뛰어든 데다 수입업체들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부 최보윤 기자와 함께 주류업계의 요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비맥주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최근에 굉장한 화제였는데 이제 주력 제품이 카스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 온라인상에서 계속 떠들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사장이 이제 진화에 나선 것 같은데 네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이 기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일단 그 일명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으로 불리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 2년간 맥주 품질 관리에만 무려 1,2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관련 공장 설비나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자될 예정인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장 사장은 이 품질 강화 일환으로 그 맥주 원재료를 각 브랜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또 맥주 패키지에 담당자의 실명을 적어서 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새로운 물류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바코드에 제품 출고일을 적어서 출고 순서대로 제품이 순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 최상의 맥주 신선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였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장 사장의 의지였습니다. 이 장 사장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신영달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요. 이건 고졸신화 영업 달인의 줄임말인데 장 사장이 고졸학력으로 지난 1980년부터 33년간 진로에서 영업맨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오비맥주로 옮겨오면서 오비를 업계 1위 자리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어서 지어진 별명인데요. 장 사장은 이 별명을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고신영달이 아닌 영신생달로 불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업의 신, 생산의 달인이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브랜드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고 위기 상황이어서 앞으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명성을 되찾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의 신, 생산의 달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재밌네요. 네. 무려 1,200억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 거기다가 각종 시스템 변화 일궈내겠다. 이런 계획에서 어떤 오비맥주의 굉장히 간절하고도 절박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선 데는 그만큼 또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논란이 사실 오비맥주에 적잖은 타격을 입힌 게 사실입니다. 한창 그 맥주 성수기인 여름철에 이 논란이 터져 나왔고요.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런 한임성 글이 빗발치면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까지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약처가 이상한 냄새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인체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그 성남 소비자들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팩트였고요. 그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실제 오비맥주 점유율을 봤더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3에서 5%포인트 정도 빠졌고 도매점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저녁에 식당가 가보면 카스를 다루지 않는 식당도 많아졌을 정도입니다. 오비맥주가 정확한 출고량이나 판매량을 밝히고 있진 않은데요. 장인수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 이후로 체중이 2kg 정도 줄었는데 점유율도 아마 그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체중이 2kg 줄었다. 그만큼 점유율도 준 것 같다. 농담 삼아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얘기 같은데요. 앞서 발표한 쇄신책들이 어떤 점유율 회복에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식음료 업체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맛과 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거기서 얻어지는 또 브랜드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비맥주가 이번 일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맥주라는 오명을 얻은 데다가 초기에 대응을 좀 부실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 사버렸는데 그 오비맥주는 이 온라인 중심으로 처음에 논란이 퍼졌을 때 사과를 하기보다는 앞서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글들을 보면은 냄새가 난다는 단순 느낌뿐만이 아니고 뭐 특정 제조일에 만든 것은 절대 먹지 말라든지 뭐 임산부들은 특히 피해야 한다라는 좀 다소 공포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또 경쟁사인 하이트 진로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실 동종 업체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띠면서 소비자들이 더 오비맥주를 불신하는 실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락한 오비맥주의 기업 이미지를 되살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떤 좀 사안이 터졌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잠깐 보니까 하이트 진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던데 하이트 진로가 이번 카스 논란으로 좀 반사 반익을 좀 누린 점도 있나요? 네, 사실 그 양강 구도기 때문에 오비맥주가 이렇게 좀 타격을 입은 만큼 하이트 진로가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트의 점유율이 1에서 3%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는 있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그 그래프를 하나 좀 보시면요. 그 하이트 진로는 사실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다가요. 2011년 후반대부터 2012년 때 이제 오비맥주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하향세를 걸으면서 꼭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시다시피 오비맥주가 전체 맥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하이트의 점유율이 30% 초반까지 고꾸라졌습니다. 하이트가 그래서 주력 제품인 하이트를 좀 자존심을 버리고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또 서브 브랜드인 D나 맥스 같은 브랜드를 키우는데 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2012년에 이어서 작년인 2013년까지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하이트 진로는 올해 들어서 사실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 단행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좀 허리띠 졸라매면서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막강했던 이 양대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해진 원인은 뭔가요? 일단 뭐 술 많이 줄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들의 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지난 4월에 큰 대형 사고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있으면서 그때가 사실 대형 스포츠 행사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행사도 앞두고 있었고 주류업계에서는 계절적인 최대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터진 사고여서 사실 이 주류업계가 대목을 놓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 롯데마트, 뭐 세븐일레븐, 롯데슈퍼 이런 막강한 유통망을 갖춘 유통공룡인 롯데가 4월에 클라우드를 출시하면서 이 맥주 양강 구도를 좀 뒤흔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기준으로 롯데 맥주의 점유율이 출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5%대까지 뛴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이트와 오비의 점유율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롯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이 또 괜찮습니다. 맛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롯데가 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이트나 오비의 좀 점유율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이 양강 구도가 깨지고 맥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도 이에 맞춰서 이제 맥주 공장을 더 크게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맥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양강 구도가 깨지고 이제 삼국시대가 올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신세계도 맥주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에 이어서 신세계도 주류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는 한 상황이고요. 신세계는 현재 그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뒤편에 일단 맥주 전문점 1호점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있는 이 1호점이 오픈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맥주 전문점에서 신세계는 우선 하우스 맥주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우스 맥주는 좀 소규모 맥주로 사실 전에는 그 제조장에서 만든 맥주는 그 해당 제조장에서만 팔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주세법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맞춰서 주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맥주 역시도 대형 마트나 레스토랑 등 이 소매점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세계가 사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 롯데와 같이 막강한 유통력을 네. 활용하면 이 맥주 사업도 상당히 크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오비나 하이트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뭔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오비나 하이트도 이런 주류 시장 변화 예측하고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롯데가 이제 4월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사실 오비나 하이트도 신제품을 내놨었습니다. 에일 맥주라는 거를 내놨었는데 이 에일 맥주는 일반적으로 라거 맥주보다는 좀 알코올 도수도 높고 색이나 향도 진해서 진한 것이 특징인데 그 호가든이나 기네스 같은 맥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거나 이런 맛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았고요. 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켜 보고자 출시한 맥주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수입 시장과 이런 유통 대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크게 늘면서 여기에 대응하자 해서 택한 게 에일 맥주였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산 에일 맥주가 차지한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1% 안팎이었습니다. 네. 편의점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 0.3에서 0.7% 정도로 1%가 채 안 되는데 수입 맥주인 호가든의 단일 매출량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상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쨌든 주류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두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보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보시고 주주클럽 이어가겠습니다.